보자 신부일 때 이제 근처에 같이 성당에 이제 보좌를 하고 있던 이제 동기를 좀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자라고 이제 동기를 만나러 갔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도 컴퓨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근데 계속 컴퓨터를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를 한잔 하자고 했으면은 또 사람이 왔으면은 같이 내려와서 차를 마셔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좀만 기다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도대체 뭐를 하는데 이제 사람이 와도 이렇게 안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제 강론을 해야 되니까 2주일치 강론을 미리 다 써놓는 거였었어요. 그래갖고서 야 그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제 당일날 강론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간당간당 걸리잖아요. 그리고 쪼이는 느낌도 있고 한데 2주일치를 먼저 써놓는다고 하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으면은 본인은 아마 3주일치, 한 달치를 아마 다 써놨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같이 보좌 신부일 때 같이 이제 모시던 주임 신부님이 일을 여러 가지를 이 본당 이외에 다른 일도 하셨고 또 특별히 몸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불시에 미사를 대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써놓지 않으면은 이제 불시에 갈 경우에 굉장히 좀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그 신부들은 강론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 해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이제 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간다라는 이해 공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루 전에라도 이렇게 하루 전에 뭐 당일날 이렇게 쓸 텐데 오늘 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덩어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이걸 쓰면은 짐덩어리가 치워지고 안에 있는 코끼리가 치워지는데 이걸 했을 때는 사라지지만 하지 않을 땐 그 짐덩어리가 계속 있게 돼요. 근데 이 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 짐덩어리로부터 얻는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감소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강론 때는 뭐 이제 밤 고후의 영혼의 편지 내용을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면서 그 끝부분에 있는 뭐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사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은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기 싫지만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고 근데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기는 하지만 뭐 안 해도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일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네 가지 중에 반드시 꼭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기 싫지만 꼭 해야만 되는 일은 꼭 먼저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생계라는 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일이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대개의 경우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우리 이 분들은 정말 하기 싫을 때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꼭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안 한다고 밀어둘 수 있는 일은 아닌 거고요. 저도 이제 지난주 이제 강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제에게 사제는 강론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된 거다, 사제가 된 거다라고 하는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모모로부터의 이 자유, 모모로부터의 이제 이 좀 벗어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극적인 자유보다는 사제의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이 있을 때 적극적인 자유를 이제 갖게 돼서 결국에는 소극적인 자유도 덤으로 얻게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론을 해야 되는 거를 계속 밀어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큰 짐과 이 안에 작은 큰 짐, 돌덩어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긴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먼저 하는 것이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일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짐덩어리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그거를 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상 굉장히 크게 생각이 됐던 일이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뭐 할만하네, 괜찮네 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짐이었구나라는 거를 해치우면서 이제 저희가 발견하게 되고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는 하기 싫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면 먼저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크게 무슨 코끼리와 같은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야만 되는데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일이 자꾸 안 하게 되고 자꾸만 이거를 이 뒤편으로 밀어두면서 구멍마개로 막아놓는다고 그게 막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직시해야 되는 것 같아요. 2주일치 강론을 미리 쓰던 그 제 동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직시와 또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처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을 자꾸만 미루다 보면은 쫓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데라는 커다란 짐덩이를 가슴 한켠에 두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묻어두려고 또 안 보려고 해도 묻어지지도 않고 안 보여지지도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해보면 생각했던 것만큼의 공룡의 크기나 맘모스와 같은 크기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체험하고는 합니다. 그럴 바에는 미리 해치우는 것이 짐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큰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대처를 처음에 한다라는 것을 누군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재난 사고만 쫓아다니면서 그걸 연구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큰 재난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저희 같은 경우에 큰 재난이 있을 때는 빠르게 조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재난이라고 하는 신호를 감지했을 때 그 사람들, 거기에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한참 뒤에나 대피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럴까 얘기하는 것 중에는 야, 이게 괜찮아지겠지. 이게 설마 이렇게 큰일이 나한테 닥치겠어? 라고 하는 이제 생각 때문에 이 일은 나만은 좀 비켜갈 것이다 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처를 하지 않는 거를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를 이제 방어하는 기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미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에게 어떤 닥친 불행을 인정해 버리면은 내 자신이 좀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볼품없는 존재처럼 보여질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에게 닥친 것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인정해 버릴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쫓아오는 후폭풍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의 부정을 이제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녀원에 물이 샜는데 어떨 땐 괜찮고 어떨 때는 또 물이 새고 막 이런다고 해서 이제 그걸 탐사하시는 우리 분을 불러서 이렇게 봤더니 수녀원 이게 관이 이렇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 오래되면은 왜 이제 배수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름때랑 잡 것들이 막 껴갖고서 이제 굳게 돼갖고서 물이 막 새잖아요. 근데 수녀원이 아마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힌 거는 뒤로 한 채 구멍마개만 막아놓고 물을 흘려보낸다고 물이 안 넘치지는 않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뚫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기 싫다고 막아버리면은 계속 물은 넘칠 거고 계속 이제 피해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는 싸움이 없는 집이 아니라 싸워도 좀 금방 화해하는 집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다. 금방 또 복구되고 회복 탄력성이 이제 있는 가정인 거죠. 근데 반면에 싸움이 없는 집은 화목한 게 아니라 갈등들이 있으면 그걸 외면하고 부정하는 집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정의 화목은 회복 탄력성이 있게 문제가 있으면은 부정이나 자꾸만 구멍막이로 막아놓는 것보다는 좀 끄집어내서
빨리 그 짐을 서로 간에 털어버리는 것. 그게 이제 화목한 가정의 조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강론이나 또 어떤 사건에 대한 재난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늦은 일들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다음과 같은 거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르코복음 9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거룩한 복음, 거룩한 변모. 그러니까 저희가 2주간에는 이제 매주 읽게 되는 이 거룩한 변모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변모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우리 여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또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고 여기서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쭉 보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순간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9장 8절에 보면은 사라지면서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변모라고 하는 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죠. 근데 사실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또 접근해 보고 싶긴 합니다. 초막 셋에만 머무르고자 한다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구멍 마개로 현실로 복귀하기 싫어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짐덩어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막아 놓으려고 하는 정체적인 내 바램인지도, 정치하고 싶은 내 바램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초막 셋은. 근데 결국에는 현실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한다고 해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내 가정이라고 하는 현실로 가셔야 되고 내 일터라고 하는 현실로 가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제 현실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들, 해야만 되는 일들이라고 현실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만 되는 일들을 구멍막이로 막아놓고 안 해봐야 그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죠.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묵혀주면 묵혀둘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일들은 부정할수록 언젠간 해야만 되고 짐덩어리야 이런 스트레스는 코끼리야 맘모스처럼 이제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짐과 어떤 그 스트레스를 덜을 수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의 삶을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사순 2주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은 미리 해치우실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만 미뤄봐야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일이라면은 빨리빨리 하시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부정이라는 것, 자꾸만 안 보려고 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구멍막에는 생쥐와 같은 일들, 작은 일들을 맘모스나 코끼리와 같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허상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쥐와 같은 일들을 맘모스와 같이 만드는 부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우실 수 있도록 현실을 직시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빨리 해치우고 조금 짐과 스트레스를 덜을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오늘 미사 중에 하느님께 청하도록 합시다.